자, 이어서 FAT급 2월 27일 시험 대비 테마 특강 거래자료 입력 순서죠. 자, 12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회는 자, 1번부터 보면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자료 입력이 나와요. 거래 입력. 역시 뭐 노멀한 문제고. 자, 뭐 평가 문제 됐고요. 평가 문제 자료 설명 그림 순으로 가야 되겠죠. PC나라에서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다. 입금된 내역 보니까 맡기신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 금액 250만 원 되어 있고 보낸 게 PC나라인가 봐요. 날짜는 7월 2일이죠. 이 금액 중, 자, 외상 매출 금액 잔액은 전부 회수하고 초과이익 금액은 주문 상품 대금을 미리 받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 250만 원이라는 금액 안에 외상 매출금도 있는 거고 이 외상 매출금 금액이 또 얼마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 자체는 선수금으로 잡아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 이제 전산회계 우리 장부조회 문제에서도 몇 번 오류 수정 문제에서 몇 번 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선 이걸 푸는 솔루션은 일단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우선은 잔액을 전부 회수하니까 잔액이 얼마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에 대해서 거래처 원장을 먼저 조회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미션.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 이제 분계를 들어가셔야 돼요. 거래처 원장을 조회를 하셔야 되는데 날짜는 요 해당 날짜인 7월 2일 현재로 조회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미션이다. 자, 그래서 이걸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컴퓨터죠. 자, 우선은 거래처 원장을 갈게요. 거래처 원장은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쪽 확대해 보면 여기 있는데 이걸 못 찾겠으면 F10번 누르셔도 된다 그랬죠? 거래처 원장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서요. 자, 7월 2일 0702 그 다음에 108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거래처가 F2번 누르셔서 자, PC라고 검색해 보시면 PC나라가 있어요. PC나라 PC마트 있는데 PC나라 그 다음에 또 뭐 F2번 누를 필요 없죠. 105 자, 보시면 현재 잔액이 확대해드리면 잔액이 지금 뭐야 165만원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커서를 한번 클릭하시고 컨트롤 C를 눌러요. 그럼 금액이 복사가 돼요. 창 닫고 자, 165만원이라는 걸 확인했으면 와, 바로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그렇죠. 바로 분계 들어갈까요? 자, 아래쪽에 제가 분계를 좀 해드릴게요. 자, 분계를 보시면 이렇게 분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돈이 들어온 거, 보통예금에 돈 들어온 거는 얼마? 250만원이 돈이 들어왔고요. 일단 외상매출금이 전부 들어오긴 했는데 외상매출금이 165만원만큼까지만 들어온 거고 나머지는 그냥 계약금 미리 받은 걸로 하겠다라는 거니까 요 금액을 계산해보면 요게 85만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거래처는 얘도 걸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도 걸어줘야 되고 얘도 걸어줘야 돼요. 얘 거래처가 모두 똑같이 그렇죠? PC나라가 되겠죠? 위에 있으니까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보통예금 이거 거래처 걸어야 되니까 국민은행 보통예금 이렇게 걸어 주셔야 되겠고 자, 요거 입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전표 입력 항상 제가 들어가면서 주의할 사항은 요 아래쪽에 요게 이제 요거 눌러서 이렇게 화면이 보이게끔 해드리라는 거. 그 다음에 화면 구성을 눌러서 이거를 4번 간편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간편 입력 들어갈게요. 간편 누르고 확인. 이러면 좀 쉽다고 그랬어요. 자, 0702 7월 2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변의 보통예금 먼저 가겠습니다. 국민은행 통장에 돈이 들어왔죠. 국민은행. 자, 보통은 이제 저도 이제 이번 회차부터는요 좀 외워서 하겠습니다. 그냥 여태까지는 국민하고 검색했는데 98001 대개 국민은행 대개 보통예금 통장 거래할 때 98000 아니면 98001이 거래처인데요. 자, 이번부터는 그냥 제가 검색 안 하고 그냥 바로 번호로 치고 들어갈게요. 자, 250만원 돈이 들어왔고요. 대변에 108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PC나라가 105번이었어요. 그죠? PC나라 165만원. 컨트롤 V 그냥 해도 된다 그랬죠. 여기서 그냥 컨트롤 V.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선수금. 자, 여기서 플러스 엔터 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85만원. 자,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래쪽 분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이렇게 나오죠? 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됐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다음 문제. 자, 이제 2번 약소금 수치거래입니다. 지난 회차도 약소금을 수치하는 거래가 나왔고 역시 이번 회차도 약소금 수치 거래가 나왔네요. 자, 먼저 뭐 문장이 좀 깁니다만 거의 한 페이지짜리 문제이긴 한데요.
자세히 차근차근 푸시면 됩니다. 평가 문제 7월 3일자 거래 내역을 참고하여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7월 3일자 거래 내역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선수금 들어와 있네요. 선수금 우상컴퓨터. 자, 이것도 한 컨트롤 C 복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금관리 정보, 이건 뭐라 그랬죠? 제가 F3번 누르면 된다 그랬죠? F3번 금액 다 입력한 다음에 F3번, 이것 때문에 제가 입력을 간편 입력을 한다 그랬죠? 자, 7월 15일 문제를 보니까 우상컴퓨터라는 거래처에 아까 선수금 받은 거 있었죠? 우상컴퓨터 80만원. 자, 근데 상품 800만원 매출하고, 그럼 상품 매출이 800이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계약금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85만원이었던 거죠? 전자업으로 받았다. 아하, 800에서 아까 우리 이 계약금을 받았던 80만원, 85만원이 아니라 10% 계약금인 80만원 뺀 나머지 720이, 그렇죠, 화면에 보니까 이렇게 어음 금액으로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받으러 오면 수치거래 같은 경우에는 어음번호를 다 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지급기일이 만기일이 되겠고요. 만기일 입력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급지, 지급장소 모두 받으러 오이기 때문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발행인은 우상컴퓨터니까 당연히, 그쵸, 이건 자수어음이 되겠죠? 자수어음. 자, 1대1 거래로, 그쵸, 배서양도의 경우에 타소어음이라고 그러고요. 직접 1대1 거래로 받은 어음은 자수어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진짜 거래 내역을 보니까, 명세서를 보니까 납품 연월일, 실제 날짜는 7월 15일 맞네요. 그 다음에 분명 뭐 됐고요. 다 됐고요. 그 아래쪽을 보시면 돼요. 당일 거래 총액이 800만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입금액, 이게 선수금으로 입금된 금액이라는 거, 이 미수액이 받으러 업무로 720 됐다는 거 증빙을 통해서 확인해 봤고요. 상대방 거래처는 역시 우산컴퓨터. 그 거래명세서에 공급자 보관용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공급자, 매출자란 얘기죠. 공급자는 나, 공급받는 자는 우상컴퓨터. 그냥 내가 우상컴퓨터한테 물건을 파는 상황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분계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분계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화이트보드 소환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 소환. 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상품을 매출한 것부터 먼저 할게요. 대변에 상품 매출 해주시고요. 자, 금액 얼마였죠? 800만원이었습니다. 아, 글씨가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오니. 자, 800만원 가지고요. 그 다음에 먼저 선수금 받은 걸 빼야 되겠죠? 선수금 80만원 받았었어요. 우리 먼저 조회했던 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입력은 맨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받으러움이 있었어요. 나머지가 전부 받으러움이라 그랬죠? 받으러움이 720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게 일단 선수금과 받으러움 모두 거래처를 걸어줘야 되는데, 이 거래처가 어디라고요? 그렇죠, 우산상해였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이 받으러움에는 F3번 자금관리를 넣어주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였죠. 자, 요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 한번 들어가죠. 자, 그럼 컨트롤 CR 했죠. 여기 선수금. 그 다음에 날짜는 7월 15일. 자, 우선 대변부터 갈게요. 대변의 상품 매출 금액은 800만원. 차변에, 자, 선수금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산 하시고, 우산 컴퓨터 금액은 80만원. 컨트롤 V, 참. 여기서 컨트롤 V죠. 이거 하려고 컨트롤 C 한 건데, 컨트롤 C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손으로 입력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편하게 하려고. 자, 차변의 마지막이 110번 받으러 플러스 엔터 쳐갖고 거래처를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720만원 털어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F3번 누르라고요. F3번 누르면 아래쪽에 뜨는데, 다시 한번 어음 설명 들어갈게요. 자, 내가 지금 받은 거니까 보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약속어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커서를 한 칸 엔터 치고 넘어가면은 약속어음이 아니라 확대 다시 해드리면, 보통은 1번 하고요. 종이 어음이면 뭐 가나 자가 이렇게 앞에 한글이 두 개 들어가고 남은 숫자 나오면 이건 일반 어음이고요. 저렇게 전자음 무식하게 숫자가 20자리로 나오잖아요. 숫자가 그 틀림 감점이라 했었죠. 그게 전자음. 그러니까 6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6번. 그 다음에 어음 번호는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직접 다 보고 치셔야 돼요. 그래서 보고 치시면, 자, 4글자씩 끊어서 치면 돼요. 0042, 그 다음에 0150, 그 다음에 7151, 그 다음에 1112, 2223 이렇게 하고 엔터 치시고, 자수냐 타수냐는 아까 설명드렸죠. 이건 내가 직접 직거래한 거래이기 때문에 자수. 만약에 배서양도를 받았다 그러면 타소어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행일자는 맞고요. 그 다음에 2015년 10월 5일이죠. 만기일자. 이게 지급기일이 만기일자예요. 그 다음에 지급은행 F2번 눌러주신 다음에 무슨 은행? 국민은행. 그 다음에 지점은 구로 지점. 자, 이렇게까지 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쳐주시고 완벽하게 빠져나오셔야지 적용 등록이 다 됩니다. 자, 분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분계는 이 위에 거 하나 누르시면 돼요. 어음을 제한 나머지 계정 과목.
자, 우리 판서해드린 대로 공개돼 있죠? 됐습니다. 자, 빠져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결을 해봤고요. 세 번째,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 요 문제네요. 자, 거래자료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7월 17일 날짜 주어졌고요. 민준영, 서울컴퓨터. 자, 서울컴퓨터는 나예요. 자, 민준영, 서울컴퓨터. 지금 회사에 소유하고 있는 매장 건물이라는 얘기는 이제 회사 사업장이죠. 재산세. 이건 사업과 관련 있는 재산세이기 때문에 개정 과목은 세금과 공과가 되겠고요.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차변의 재산세, 즉 차변의 세금과 공과,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개가 나올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요 그림만 봤을 때는요. 여기 수납인이라고 되어 있는 날짜 있죠. 요 날짜가 돈을 낸 날짜예요. 요게 또 여기도 써 있고요. 정의 영수합니다 돼 있죠. 그다음에 금액은 지금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좀 확대해 드릴게요. 납기 내 아이고 죄송합니다. 납기 내와 납기 후 며칠 날 냈어요. 지금 날짜가 7월 17일 날 냈죠. 그럼 납기 내가 되는 거죠. 설마 이 한글도 해석을 못해서 이 금액은 아니라고. 이건 납기가 넘어갔을 때 454,590원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요게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걸 볼 줄 알아야지. 요거라고 요 날짜에 냈으니까 그죠? 납기네. 됐죠? 다 끝났어요. 네. 자, 이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자, 분계는 그냥 어렵지 않아서 그냥 저기 여기 아래쪽 어디지? 여기다 해드릴게요. 그냥 분계는 자, 대변에 현금 나갔고요. 현금 요 금액 가면 되겠죠? 454,500 왜 안 되니? 590원. 그 다음에 자, 세금과 공과 그냥 세금이라고 할게요. 줄여서 454,59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용은 다 800번 된 거 아시죠?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자, 가면 자, 7월 17일 자, 출금 그냥 817번 할게요. 뭐 현금 납부했으니까. 그 다음에 금액이 아까 얼마였죠? 자, 454,59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다 됐고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재고자산 매입거래 꼭 한 문제씩 나온다 그랬죠, 이거. 자, 파란색이면 내가 매입하는 거야. 일단 공급받는 자, 그죠? 공급받는 자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서울컴퓨터가 나죠, 이번에는. 자, 상대방 매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명인컴퓨터. 내가 명인컴퓨터한테 뭘 사오는 거겠지? 그 다음에, 자, 그럼 평가 문제 됐고, 자료 설명. 판매용 태블릿 PC. 판매용 태블릿 PC라는 얘기는 상품을 사온 거죠. 7월 30일에 지급한 계약금. 이건 뭘까요? 선수금이겠죠. 근데 굳이 가서 조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 금액이 여기 40만원 써있잖아. 눈치껏 해야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근데 문제가 요즘에는요, 아마 이 내용이 요즘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조회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 기준으로 조회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미수액 360 나오죠. 이게 이제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당일 거래 총액, 이거는 상품 매입액이 될 것이고, 예, 밑줄 친 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는 여기 있죠. 8월 4일. 예, 여기 납품 일자고. 자, 그러면은 우선은 한번 가봅시다. 7월 30일.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선급금 명인컴퓨터 거래처 걸려 있고 40만 원 가 있어요. 그죠? 40만 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분계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분계 들어가면요. 자, 분계를 들어가면 자, 분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분계 들어가면 자, 우선 상품을 사왔잖아요. 그죠? 상품, 차변의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가 되겠죠? 400만원어치를 사왔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자, 계약금을 미리 준 거를 뺀 나머지를 가야 되니까 선급금은 아까 우리 40만원 간 거 확인했어요. 분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AT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나머지가 외상매입금 뭐 보나마나 36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거래처가 그죠? 여기에도 거래처 명인컴퓨터, 여기도 명인컴퓨터 이렇게 두 개를 다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명인컴퓨터. 됐죠?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는 언제예요? 그쵸? 8월 4일. 그 다음에 차변의 상품, 금액은 400만원, 대변의 선급금, 그 다음에 명인컴퓨터였죠? 명인, 그 다음에 계약금, 그리고 나머지가 외상매입금 플러스 엔터 36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가죠.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무자가 되시면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접하시는 영수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용보험용 영수증인데요. 기타 일반거래 입력. 자, 자료 설명 먼저 평가 문제 먼저 보고요.
뭐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자료 설명. 보통은 이제 10일 날 내는 게 맞습니다. 10일까지 납부기한인데 종업원에 대한 고용보험료. 자, 실업급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고용보험료 실업급여분. 요거는 이론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하였다. 자, 보험료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보험료는 종업원과 회사가 50%씩 부담하고 있으며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먼저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내용을 좀 정리를 할게요. 자, 화이트보드를 소환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 소환. 자, 우선은 전산회계 할 때도 한번 정리를 해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은 일단은 소득세 다 설명을 할게요. 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지방소득세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국민연금이 있고요. 국민연금.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 그 다음에 이제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 다음에 이제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이 부담하는 비중이 있고, 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은, 우선은 부담 비중을 보면은, 소득세는 회사에서 대신 내줄 게 없어요. 예. 종업원이 모두 100% 부담을 합니다. 종업원이 모두 100% 부담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반을 내주고요. 종업원이 반을 부담을 하게끔 돼 있어요. 원래 이제 국민연금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소득이 생기면은 소득이 생긴 사람이 다 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는 이제 근로자들, 정규직 근로자들이라고 하죠. 이제 상용직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반을 내줍니다. 예.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장기요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씩 내고요. 고용보험도 반을 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반을 내는 게 있고. 이제 원래 이게 세 가지 사업이 있고 이제 산재보험은 회사가 반을 다 전부 내고요. 종업원은 내는 게 없고요. 이제 이것도 종업원이 내는 게 없고, 요거는 이제 회사가 다 내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아마 FAT 2급만 따졌을 때는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요거 50% 부담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 이렇게만. 그래서 요거는 좀 단서 조항을 넣었을 때 뭐라고 넣냐면 산재보험인데 요게 실업급여라고만 할게요. 실업급여 부분만. 원래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건 좀 실무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FAT 2급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생들이 많을 테니까 그냥 학생 기준으로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실 AT는요 전산회계보다 좀 이게 깊게 들어가요. 좀 실무적으로 좀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개정 과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회사는 당연히 없으니까 개정 과목 처리할 게 없습니다. 파란색이 다 개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종업원 있죠. 종업원이 부담하는 모든 것들 있죠. 이것들은 모두 예수금이라 그래요. 당연히 이건 없죠. 종업원이 낼게 부담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회사가 부담할 때는요, 요거를 세금과 공과라 그래요. 이거 이제 세금과 왜 안 써지니? 공과,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장기요양 같은 경우하고 고용보험 요 두 가지는요,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복리후생비. 그리고 이제 요거는 회사가 100% 부담하는 거니까 이제 보통 보험료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보험료라고 하거나 시험 문제에서 또 주어지면 이걸 또 복리후생비로 하라고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마 시험 문제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요 정도 선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요번에 출제된 부분은 이제 요거였죠. 요게 나온 거죠. 복리후생비. 그리고 종업원 거는 예수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녹색으로 친 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가지고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웠지? 저기서 분개를 해야 되는데, 너 바본가 봐요. 제가 되게 다시 분개를 할게요. 분개해야 되잖아, 참. 자, 죄송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참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네. 자, 화이트보드 소환하고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우선은 자, 낸 돈을 봐야 돼요. 맞다. 증빙을 안 받구나. 자, 낸 돈은 여러분 그냥 그 문제에 있는 증빙을 보세요. 납부할 보험료가 23만 원인데 이게 모두 보통예금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예금
23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거래처 좀 이따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 반은 종업원 거, 반은 회사가 부담한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반반씩 쪼개봐요. 그럼 이게 11만 5천 원이고, 요게 11만 5천 원이고, 그리고 이제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요거는 보통예금 통장이 어디죠? 국민은행이죠? 네, 국민은행 보통예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빙을 볼게요. 증빙도 역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용이라는 거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23만 원 이렇게 나갔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내용은 없죠? 그럼 금액만 뭐 납부할 보험료 요 23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이걸 보지 마시고요. 이걸 보시는 게 맞네요. 예. 요걸 보시면 돼요. 납부할 보험료 요거 예, 됐습니다. 자, 요런 입력도 한번 해볼까요? 자, 입력 들어갈게요. 날짜는 10월 10일이죠. 10월 10일. 자, 대변에 보통예금부터 먼저 할게요. 98001 국민은행 23만원, 차변에 254 예수금 여기 11만 5천원 반, 나머지가 811 복리후생비 11만 5천원 반반씩 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죠. 자, 6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계속 이어서 갑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동차 보험증권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보험증권, 그죠? 자, 보면 평가 문제 됐고요. 뭐 날짜는 10월 15일로 입력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영업부 승용차 보험료, 그러니까 업무랑 관련되어 있는 보험료죠. 그럼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국민은 보통예금 계좌, 그럼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하는데 이체하여 지급하고 보험증권이다. 비용으로 처리할 것. 이게 이제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하라 했으면 선급 비용이고, 그죠? 그죠? 비용으로 처리하라 했으면 그냥 보험료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노멀하게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금액을 찾아봐야 돼요. 금액은 어디 있습니까? 금액 어디지? 어디 있죠? 빨리 찾아봐요.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죠. 자, 총 보험료 있고요. 자, 그다음에 108만 원 납입 보험료 있고요. 이쪽. 그러니까 실제로 보는 거는 여기를 보셔야 돼요. 납입 보험료. 이건 실제로 낸 보험료. 이건 전체 산정 보험료고요. 이걸 봐야 돼요. 108만 원. 요걸 냈다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요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럼 뭐 이미 제가 굳이 뭐 분계를 안 써드려도 되겠죠? 예, 그냥 바로 입력할게요. 자, 10월 15일 차변에 보험료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보험료 거래처 안 걸어도 돼요. 108만 원이죠. 대변에 자, 103번 보통예금 98001 108만 원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선급 비용으로 하시면 돼요. 어쨌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단기 매매 증권의 구입 및 매각입니다. 자, 흔히 이제 전산회계 시리즈에선 참 많이 나왔어요. 뭐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뭐 수수료 비용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이고, 그죠? 근데 AT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와요.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게. 이렇게 실무랑 많이 좀 동떨어진 부분이라고 출제위원들이 판단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나옵니다. 아무튼 자료 설명. 자, 10월 18일 날짜고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딱 봐도 단기 매매 증권이죠. 또 친절하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미리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틀을 봐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9월 5일 날 매입한 대박식품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고, 처분이네요. 구입이 아니라. 매각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주식 팔고 돈 받았다. 딱 봐도 맡기신 금액 통장 보니까 315만 원 들어왔다고 돼 있고 10월 18일. 자, 이거는요. 자, 내가 돈 받은 거, 주식 팔아서 돈 받은 게 315만 원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뭐예요? 9월 5일 날 날짜 가서, 그쵸? 이게 얼마인지를 우리가 뭐예요? 조회를 하셔야 되겠죠? 자, 9월 5일 먼저 가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띄우고요. 날짜 9월 5일. 주식을 단기 매매 증권. 이거 거래처 코드 걸어야 되냐 물어보시는 건데, 굳이 안 걸어도 돼요, 이건. 300만 원. 이거죠? 이거 컨트롤 C 복사해 놓으시고, 주식 가격이 300만 원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자, 이걸 얼마에 팔았다고 돼 있어요? 그죠? 얼마에 팔았다고 돼 있죠? 그쵸? 315만 원에 팔았으니까 난 15만 원만큼 이익 본 거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네요. 자, 분계에 들어갈게요. 분계. 자, 화이트보드가 좀 번거로우니까 메모장 친구로 소환하겠습니다. 좀 뭔가 자세하게 많이 설명할 때는 그냥 저기 화이트보드로 사용하든지 하고요. 일단 뭐 그때그때 메모장을 하겠습니다. 좀 스피디한 수업을 위해서. 자, 우선은 내용을 보니까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을 샀다는 걸 팔았으니까 대변에 뭐가 돼요? 단기 매매 증권. 거래처는 안 걸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단기 매매 증권.
자,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이 얼마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온 가격인 300만 원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 받는 거, 우리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온 거 있잖아요. 보통 예금은 350만 원이 입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그냥 줄여서 처분이익이라고 할게요. 처분이익이 15만 원만큼 이익이 생기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뭐 하게 되겠습니까? 이쪽에 나와 있는, 그렇죠. 네, 은행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이 되겠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10월 18일 날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거래처 코드 입력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자, 300만원 차변에 보통예금 돈 들어오는 거 얼마예요? 자, 국민은행 98001 350만원 나머지 315만원 315만원 나머지 뭐예요? 처분이익이죠?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매매라고 해볼까요? 매매하니까 바로 나오네요. 매매하니까 매매증권 처분이익 이걸로 하셔야 되겠죠? 15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자, 8번이네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뭐 평가 문제 됐고요. 자료 설명 바로 들어가니까 10월 20일 날 날짜인 거 확인됐고요. 영업부서 단합을 목적으로, 와, 진짜 좋은 회사다. 영화 입장권을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이거 복류생비입니다. 예, 복류생비. 그러면 차변의 복류생비, 대변의 현금. 분계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날짜는 뭐 됐고, 여기 확인됐으니까. 날짜도 여기 있죠? 토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러서 이런 걸 했을까? 아무튼 사운드 오브 뮤직이래요. 좋네. 자, 토탈 쭉 돼 있고 현금 신속 승인 돼 있고 이걸 보셔도 되고요. 요걸 보셔도 되고 4만 원. 자, 그다음에 뭐 됐습니다. 됐네요. 뭐 날짜 들어왔고 뭐 다 확인됐네요. 자, 그러면 바로 입력 들어가도 되겠죠? 분개하실 줄 아시니까. 자, 10월 20일 출금하고요. 그냥 복류생비 하면 되겠죠? 금액은 4만 원. 이게 답니다. 분개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영수증을 보는 어떤 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유무형 자산의 구입. 네. 또 파란색으로 돼 있죠? 파란색이면 이제 뭐야? 내가 서울소프트. 이 서울소프트한테 내가 뭔가 사는 거죠. 자, 평가 문제 볼게요. 신규 거래처, 이것도 등록을 하라고 돼 있고, 이것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거래 자료 입력하라고 돼 있고, 자료 설명,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한 ERP를 샀대요. ERP. 구입 대금은 다음 달 말일날 지급하기로 했대요. 이건 미지급금이죠? 그럼 이제 ERP를 뭘로 해야 될까?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 소프트웨어란 무형 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라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계정 과목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채무죠.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거래처는 소프트웨어고요. 자, 그다음에 납기일자. 자, 언제입니까? 자, 10월 25일이죠. 납품 연월일. 좋습니다. 금액은 여기 350만 원 이걸로 하시면 되겠고, 이걸로 하셔도 되겠고. 됐습니다. 자, 뭐 금액은 이걸로 보셔도 되고 이걸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요. 자, 그럼 바로 분계를 한번 보여드리고 입력을 할게요. 자, 메모장이 좀 도와드려야 되겠죠? 메모장 소환하고요. 자, 분계 들어갈게요. 자, 우선 이것은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무형자산이에요. 350만원 ERP 소프트를 구입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다. 미지급금 35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가 되겠어요? 그쵸? 주식회사 서울, 그쵸? 소프트.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입력 들어갈게요. 자, 날짜는 10월 25일. 차변에 소프트웨어 240번인데요. 소프트웨어. 자, 350만원. 자, 대변에 자, 미지급금 하고, 자, 서울소프트. 자, 서울하고 검색해보면, 자, 서울소프트가 없죠? 등록해야 되니까. 내 정신 좀 봐.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주 눌러주시고, 서울소프트.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대해드리면, 여기 거래처 코드를 일단은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뭘로 바꿔줘야 돼요? 그쵸? 70 하나로 바꿔줘야 되겠고, 이거 수정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 자, 그럼 보세요. 7011 엔터 쳐주시고, 그럼 들어왔죠? 수정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있죠? 이쪽에 제시되어 있는 이 내용들,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다가 등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뭐 거래 구분은 딱히 제시된 바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업자 번호가 있었죠. 사업자 번호 125814202. 자, 그 다음에 대표자명은 김찬진 해주시면 되겠고, 업태는 정보 서비스 업이라고 해주시고, 소프트웨어 종목은 우편번호 입력하지 마세요. 서울 띄우고 서대 문구 띄우고 가재 울로 띄우고 8길까지가 위에고요. 나머지 주소는 27-8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다른 특이사항 없으니까 자, 밑에 탭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한 번 더 등록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350만원. 자, 입력 다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봐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죠. 기타 일반 거래 입력. 자, 날짜는 10월 30일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입금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뭘까요? 가수금이라고 하죠. 가수금. 돈이 출처를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 가수금. 그리고 날짜는 10월 30일 뭐 됐고요. 국민은행 보통예금 맡기신 금액 382만원. 누가 돈을 넣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자, 이거는 그냥 분개를 사실 뭐 할 것도 없는데 분개를 굳이 해드리면 이제 돈이 들어왔어요. 차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382만원인데 이 돈이 출처를 모르는 거야. 그럼 가수금이지. 가수금 거래처 안 걸어도 돼요. 382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뭐 보통예금 거래처는 이거 그죠, 국민은행 국민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이거 입력 들어갈게요. 그죠? AT는 전반적으로 분개가 쉽습니다. 그죠? 차변의 보통예금 98001 국민은행, 그 다음에 382만원 대변에 257 가수금 382만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는 걸로 하고요. 자, 다음 회차부터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